두 번째 예, 통신 기록도 한번 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거 보여주세요. 예. 이게 이제 제가 정리한 게 뭐냐면 이제 앞에 정리했던 건 대통령실의 움직임이라면요. 예. 여기는 어떤 거냐면 수사 라인의 외압,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누구로부터 어떤 통화를 받았느냐라는 걸 쭉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좀 보면 의미 있는 통화 내역이 뭐가 있냐면 쭉 보면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현 법무관리관과 소통한 건 무지막지합니다. 8월 2일에도 뭐 임기훈 이시원, 뭐 유재현 이시원이 계속 나오죠. 네. 계속 연달아 나옵니다. 그리고 그 8월 2일에 보면 19시 26분 36초에는 유재현이 검찰단장 김동혁에게, 19시 27분에는 또 김동혁이 유재현에게 문자를 주고받아요. 저 시간대가 언제냐면 19시 20분에 기록을 손에 넣었어요. 검찰단이 이첩 기록을. 그걸 확인하고 보고한 거다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시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예, 8월 8일 날 제가 41번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김동혁 검찰단장이 국방비서관 임기훈에게 6분 10초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사 주체가 수사 지휘권이 없는 사람한테 왜 6분 10초간 보고하고 있죠? 이건 명백한 수사정보 유출이에요. 그리고 수사 전체가 지금 대통령의 입김에 따라서 좌우되고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반증이죠. 절대 저 사람은 이 대통령실 관계자와는 통화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검찰단장이 왜? 아니 지금 검찰총장이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은 것도 아니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저렇게 먼저 6분 10초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무슨 사적으로 뭐 골프 치려고 전화했나 보다 생각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왜? 예. 검찰총장이라면 법무장관만 얘기하고만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그 검찰단장 김동혁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재은에게 보고하거나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차관에게 보고하는 거 외에는 그 누구와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명확하게 저렇게 김동혁이 임기훈이 김동혁에게 전화한 것도 아니에요. 그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궁금해가지고 야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물어본 것도 아니라고요. 저 8월 8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주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전날 8월 9일까지의 갈등이 뭐였냐면 조사본부가 이첩을 그 변사 기록을 안 받겠다고 버텼다고요. 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그래서 차관이 나서서 명령이다 받아라.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갈등이 8월 9일까지 이어졌다고요. 그래서 8월 9일 날 비로소 받는 걸로 조사본부가 항복을 했죠. 그 사이에 저렇게 많은 통화들이 오갔고 특히나 이시원 유재은, 유재은 박진희, 이시원 유재은 또 저런 김동혁, 임기훈 이런 통화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고 저게. 예? 그러면서 지금 김동혁 그 검찰단장은 버젓이 그 자리를 여전히 유지하면서 이 사건의 공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8월 14일 날 왜 쌍둥이 문서가 만들어지냐고 사실조회 문서송 부촉탁을 했습니다. 8월 14일 날 조사본부에서 최소 6명은 넘겨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단과 법무관리관실이 그날 즉시 2명만 넘겨라라는 의견을 보냈어요. 그런데 내용이 똑같아요. 그날 즉시 회신한 양기관의 의견이 똑같은 의견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쌍둥이 문서다. 1인 2역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누가. 이걸 의심했던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날은요. 8월 14일은 그 국방부 검찰단은 공공형사과장이 그 저기 해병대 담당 수사관을 오후에 조사하고 있었던 날이에요. 그러면 담당 수사관을 뭐 3시간 넘게 조사도 하면서 중요 문서에 대한 회신도 한다? 그렇게 회신이 쉬운 사건입니까? 이게 엄청난 진통을 거쳐서 해병대 수사단이 1000페이지 넘는 기록을 만들었고요. 조사본부도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3일 거쳐서 그 15명을 투입해서 이걸 검토한 기록이거든요. 그 기록의 결과를 받자마자 바로 답을 줄 수 있어요? 그 정도 훌륭한 그 AI가 있습니까? 그래서 조사본부 소속 법무실장은 다른 의견을 냈다고요. 이렇게 자꾸 검토하는 것이 잘못됐다. 법령에 취지 안 맞는다. 포착이 됐으면 바로 넘기면 된다. 이 의견을 줬어요. 조사본부 법무실장은 2명만 넘겨야 된다는 의견을 준 바가 없습니다. 그대로 해라. 이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법조인인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은 회계망측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양식이에요. 저 양식이라는 게 뭐냐면 2명은 이첩하고 4명은 사실관계를 적시하라. 그런 전례가 없다니까요. 그런 최초의 안을 두 기관에서 동시에 냈다? 이걸 의심하지 않을 재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두 문건을 내봐라. 그러면 이게 쌍둥이 문건인지 아닌지 작성한 사람이 똑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추측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내라고 그랬더니 법무관리관실은 냈어요. 검찰단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경국청 수사에 영향이 있답니다. 참, 자기들 의견이 그렇게 대단한가요? 자기들 의견 딱 내면 영향을 딱 받아요? 그 경국청이 알아서 그냥 엎드립니까? 그럼 무슨 그런 자신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담당 재판부가 보고 싶다고 심리에 필요해서 내라는 자료를 안 내면서 그 재판부의 공소는 유지하고 있어요. 그건 재판부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같은 그 군사법원과 군검찰 사이에 군사법원 재판부가 이 심리를 위해서 너희 공문서가 필요하니 보내달라 했는데 못 줍니다. 왜 보시려고 합니까? 이런 오만불순하기 그지없는. 그러면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상으로 어떠냐면은 어차피 이 항명의 전제가 된 명령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군검찰에 있어요. 피고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전제하에서 주장하면 되는 거죠. 자, 쌍둥이 문선에 동일한 사람이 만들었나 보네. 의도가 있네. 그렇게 주장하면 이제 또 그때 가서는 또 왜 소설 쓰냐 그럴 겁니다. 참 보고 있으면 야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횡행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말씀을 듣고 보면 사실 웬만큼 많이 이제 드러난 상황인데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엄청난 범죄가 이루어졌구나. 국가적인 범죄, 정권 차원의 범죄, 그야말로 국기문란. 지금 군사법 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린 거는 물론이고요. 지금 통신 기록에도 보면 아까 또 설명도 하셨지만은 이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자 군사법원법에 이 군 수사의 독립성 이런 것들이 다 보장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다 무너진 것이고 아예 통로가 없어요. 예. 군검찰이나 군사경찰에 대통령실이 의견을 낼 통로가 없다니까요. 그럼요. 심지어 전혀 차단돼 있습니다. 심지어 국방장관조차도 수사 독립성을 보장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하물며 대통령실에서 알아보는 것 자체도 의혹을 사죠. 알아보는 거 어떻게 됐어? 원래 이 알아보는 게 압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 항상 우리가 그 실무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전화가 뭐냐면 제가 그 사람 좀 잘 알아서 그런데 기록 좀 잘 살펴줘 이런다고요. 그 사람 빼줘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그렇게 변명하죠. 제가 언제 빼주라고 그랬냐? 기록 잘 살펴달라고 그랬지. 그 기록 잘 살펴주지 그러면 안 살펴줍니까? 왜 전화하는데요? 뻔한 거라고요. 임기훈 저 사람과 그 검찰단장의 통화는 매우 부적절한 거예요. 어떤 통화를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그 시기가 매우 예민한 시기였고요. 수사 관련된 얘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이 그 박 단장의 항명 사건뿐만 아니라 변사 사건에 대해서도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은. 예. 심지어 검찰 단장조차도 변사 사건에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왜 둘이 저렇게 긴밀하게 6분 넘는 통화를 합니까? 군사